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얘기할 때 이제 만국공법이라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1648년에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체결하면서 이제 국제법이 만들어졌다, 태동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첫째, 만국공법은 주권 국가의 정치에 간섭할 수 없다. 이게 내정 불간섭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주권국가의 상위 개념, 상위에는 어떠한 정치적 권위, 세계 정부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최고의 권위를 받은 주권국가 간에 하여간 자기네들끼리 조약을 맺든지 뭘 맺는지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주권국가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우선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비기독교 지역에, 그러니까 서양은 이제 기독교를 믿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 기독교를 믿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 어떤 문명이 있는지 없는지, 또 그 문명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 고사하고, 어떤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누구의 땅인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먼저 가서 차지하는 자가 주인이다라고 이걸 이제 무주지 선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나중에 이제 독도 문제와 관련하면 굉장히 이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막 배를 타고 태평양을 가는데 섬이 하나 있어요. 근데 야, 저 섬이 누구 건지 표식이 돼 있나? 보니까 표식이 없어요. 표식이 없으니까 이거 누구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먼저 발견해가지고 먼저 깃발을 꼽는 자의 것이다. 이게 무주지 선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럽공법은 이 세 개의 정치 집단을 문명국, 그리고 반문명국, 야만국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문명국은 반문명국가를 불평등조약으로 엮어가지고 착취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느 나라가 문명국인지 야만국인지를 구분하는 건 누구냐?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 구분을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깡패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국가, 백인종, 서양 열강 등 특권을 장악한 국민이 문명국이 아닌 지역에 가가지고 특혜를 얻기 위해서 만든 것이 국제법이다. 이게. 자, 이렇게 완전히 소위 말하는 힘센 자들이 깡패짓을 하는 이런 그야말로 정글의 법칙이 난무하는 이 세계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아남으려면 우리도 문명국이 돼야 되는데, 문명국이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정글에서 사자하고 얼룩말이 있는데, 사자는 이제 어슬렁어슬렁 놀다가 배가 고프면 가서 이제 사냥을 해서 잡아먹죠. 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냥 내가 얼룩말 한 마리 잡아먹으면은 한 끼 식사를 하는 거일 뿐이에요. 근데 잡아먹히는 얼룩말 입장에서 보면 내가 죽는 게 되잖아요. 내가 죽으면 세상 끝이죠. 자, 이런 세상이 됐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자가 돼야 되느냐? 얼룩말이 돼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 사자가 되자. 이게 일본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일본 외무대신 이노우에 가오루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19세기 제국주의에는 오직 힘이 정이다. 예. 국가 생존과 구원은 군사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과 군사력을 키워서 우리도 제국주의가 돼야 된다. 제국주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유럽이 돼야 돼. 그 유럽을 배우자. 우리 제국을 바꿔서 유럽적 제국으로 만들어라. 우리 국민을 유럽적 인민으로 만들어라. 유럽적인 하나의 새로운 제국을 동양에 만들어내라. 이와 같이 하면 우리 제국은 비로소 조약상 유럽 각국과 동등한 지위에 오를 것이다. 우리 제국은 이것으로 독립하고 이것으로 부강을 이룩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자가 될래? 얼룩말이 될래? 사자가 되려면 허리띠 졸라매. 그리고 세금 더 많이 내.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그래서 이제 우리도 유럽을 배워야 되니까 대규모로 이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절단 이름이 이와쿠라 사절단인데, 이와쿠라 사절단을 그러면 누가 아이디어를 냈을까? 추적해보면 일본도 선교사가 나타납니다. 바로 이 귀도 베르백이라는 이 선교사가, 이 사람이 제자가 누구냐? 이토 히로부미, 사이고 다카모리, 가스가이슈, 오쿠보 도시미치, 뭐 이런 사람이 제자예요. 얘네들이 보니까, 야, 우리도 한번 사자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자 하려면 유럽에 가서 배워야 돼. 내가 다리를 놔줄 테니까 니네 유럽 가서 열심히 공부 좀 하고 와.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와쿠라 사절단입니다. 그 당시 일본 연간 예산이 5,773만 원입니다. 지금 메이지 유신이 그 이제 간신히 성공해가지고 1년 정도 지난 그런 아주 정말 정신없이 바쁜 시기에 1년 국가 예산의 1%를 사절단 경비로 써가지고 2년 동안 유럽을 돌아다닙니다. 1년 9개월 동안. 가서 비스마르크 독일 수상을 만나,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조언을 듣고 선진문물을 견학을 해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유럽에서 프로이센, 그러니까 독일이 프랑스를 아주 단숨에 때려눕히고 보불 전쟁에서 이제 유럽에 이제 그 힘센 자로 등극을 했습니다. 그래서 프로이센에 갔더니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는 프랑스 육군이 최고인 줄 알았더니 막상 유럽에 가니까 프랑스가 완전히 그냥 뭐 독일한테 박살이 나가지고 힘도 못 쓰고 앉아 있는 걸 보고,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 귀국해가지고 일본 육군을 프랑스 편제로 되어 있는 걸 독일 편제로 바꾸죠. 이게 유럽에서 보고 온 그 공부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때 이 독일의 그 철혈제상이라고 하는 비스마르크를 만났더니 일본의 이 친구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너희들 국제정치가 뭐 국제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지? 이 바보들아. 그게 아니고 군사력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 열심히 군사력 키워. 군사력 키우려면 어떻게 돼? 독일식을 해야 됩니다. 맞지? 우리가 지도자 보내줄게. 그래가지고 메켈 소령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보내서 일본군을 완전히 독일식으로 바꿉니다. 그 당시에 이 참모총장인 몰트케 아주 수제자가 메켈 소령이에요. 또 몰트케 장군을 만났습니다. 아주 뭐 프랑스군을 그냥 한 방에 때려눕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일본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국내에서는 권리를 보호하는데 법률, 정의, 자유 뭐 이런 걸로 충분해. 그런데 국제세계에서는 이거 다 필요 없어. 응? 병력이 있어야 돼, 병력이. 국외 중립 입장에서 만국공법만 추정하고 지키는 것은 소국이나 할 일이야. 응? 대국이라면 국력으로 그 권리를 달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국제법 이런 거는 다 잊어버려. 군대 키워. 여기서 이제 이 소위 말하는 이 프로이센식의 이 사고방식에 젖어가지고 프로이센 방식을 그대로 들여와가지고 일본을 프로이센식 나라로 만든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여간 참 후쿠다와 요키치하고 마찬가지로 이 이와쿠라 사절단도 자기네들이 그 대규모 사절단이 어마어마한 그 예산을 써서 서구 각국을 돌아본 다음에 엄청난 기록을 만들어 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 기록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무려 100권의 보고서를 발간합니다. 미구 회람 실기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그 사람들이 보고 듣고 공부하고 온 내용을 전부 책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민들에게 싼 값에 공급을 함으로써 국민들이 전부 이와쿠라 사절단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의 수준에 오르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00권. 그 중에 미국, 영국이 각각 20편이고 미국 편 20편 중에
철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하려면은 철도를 놔야 된다. 영국에 가가지고는 뭐 런던, 리버풀, 맨체스터 이런 데에 있는 공업지대에 있는 공장들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아주 상세하게 여기다 써놨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은 굳이 뭐 서양을 돈 들여 가지 않아도 이런 책을 통해서 핵심적인 지식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지식혁명이 폭발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후쿠자와 유키치가 했던 역할은 뭐냐, 서양사정, 학문의 권장 이런 걸 통해서 일본 국민들에게 서양의 어떤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전달했고, 이런 사람들은 한 걸음 더 나가가지고 이제 이 실무적인 이런 것까지를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근대화를 위한 저변이 확대된 이런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일본이 이제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키고 막부가 그 주도하던 이런 정치 체제에서 천황이 이제 주도하는 정치 체제로 바뀌니까 이런 내용을, 야, 우리가 이제 옛날처럼 막부의 쇼군이 이제 지도자가 아니라 이 천황이 이제 지도자가 됐어. 그러니까 앞으로 조선은 일본으로 그 외교 공문을 보낼 때는 천황 앞으로 좀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그 공문이 서계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온 공문을 딱 바꿔보니까 무슨 천황 뭐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야, 천황은 중국에 있는 천자나 쓰는 용어인데, 야, 일본 너희들 어디 외놈들이 어디 감히 천황자를 쓰고 난리야, 이게. 니네가 중국이야? 야, 우린 이거 못 받아. 그래가지고 이 거부를 해요. 이 서계를 3차례나 거부를 합니다. 그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천황이 이제 다시 그 최고 지도자가 돼서, 아니, 외국 공문을 보낼 때 천황 앞으로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냐? 그 조선 입장에서 보면은 너희들은 천황이라는 이 용어를 쓸 자격이 없는 애들이 어디 감히 천황자를 써? 이건 안 되는 거야. 요 내용은요, 지금 우리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이나 우리나라에서 일본 천황이라고 표기하는 데가 있습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다 일왕이라고 하죠. 이거 계속 주장하면요, 이런 사건 또 일어나요. 아니, 일본 최고 통수권자가 천황인데 천황이라는 말을 쓰지 못하게 하니 일본 입장에서 보면, 야, 이게 뭐야? 안 되겠다. 쟤네들 한번 손 좀 봐주자. 이게 정한론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지금 당장 막 그 메이지 유신 일으켜서 막 국가를 근대화하려고 하는데, 괜히 조선하고 뭐 전쟁을 해가지고 뭐 복잡하게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정한론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메이지 유신을 그 성공시키는 핵심은 누구냐? 사무라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무라이들이 쿠데타 일으키다시피 해가지고 막부를 타도하고 메이지 정부를 출범시켜 놨더니 사무라이들은 전부 내쫓아내고 국민 개병제라고 그래서 농민들을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라이들이 이제 실업자가 돼가지고 전부 쫓겨나가지고 이제 직업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몇십만 명 되는 사무라이들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야, 우리가 메이지 유신의 1등 공신인데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다니 이게 말이나 돼? 야, 이거 메이지 정부 이거 안 되겠네. 이거 한번 손 좀 봐줄까? 뭐 얘네들이 메이지 정부에다가 고무신 거꾸로 신고 공격을 하면은 메이지 정부가 이제 뒤집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이런 어떤 불만이 그 폭증을 할 경우에 거의 대부분은 다 해외 침략으로 이런 것들을 에너지를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을 어떻게 하려고 보니까 조선은 좀 그 힘에 붙이니까, 아니 모르겠다, 꽁대진당으로 대만을 침공하자 그래가지고 1874년에 대만을 침공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아편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중국이 이 양자강 이남 지역 여기에 아주 엄청난 이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영국이 가만히 보니까, 아니 일본 얘네들이 갑자기 대만을 그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거 자칫 잘못하면 자기네들의 이 이권하고 부딪힐 우려가 있잖아요.
야, 이것들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야, 일본, 니네 이게 뭐야? 아, 우리 좀 이만저만해서 사무라이들의 불만을 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랬더니, 임마, 이 번지수가 틀렸잖아. 어디, 임마, 우리 밥상으로 자꾸 뭐, 젓가락 들이밀어. 응? 너희들 여기 있잖아, 여기. 어? 너희들 조선으로 가. 어? 영국 입장은 뭐냐? 저게 이제 러시아가 분명히 조선으로 내려올 건데, 그 당시 여기에 있는 요 대마도를 러시아가 부동항으로 삼기 위해서 대마도를 점령을 했는데, 막부가 영국한테 일러가지고, 아니, 쟤네들이 와서 우리 섬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영국이 이 대마도 앞에다가 군함을 딱 대놓고, 러시아 너희들 여기서 손 빼고 안 나가면 전쟁이야. 그 러시아가 깨갱하고 물러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대마도를 점령하는데 실패했으니까 분명히 러시아는 내려와가지고 한반도 어딘가에서 부동항을 삼을 텐데 우리가 가서 막기에는 좀 그러니까 일본 너희들이 말이야, 응?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하면 우리가 다 도와줄게. 그리고 저쪽으로 그 가서 뭐 일 있으면은 우리가 다 돌봐줄 테니까 조선으로 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일본이 조선으로 오게 되는 계기였다 이거죠. 일본의 침략 방향을 대만이 아닌 한반도로 유도한 것은 영국이었다. 이러면서 이제 영국과 이 그 조선의 관계, 이 동아시아에서 일어나는 이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이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죠. 러시아의 남진을 막기 위한 대항마로 일본을 끌어들여서 일본을 조선으로 집어넣어 가지고 러시아의 남하를 막자. 일본이 한국으로 진출하면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게. 열강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가. 일본은 눈치 빠르니까 야, 이거 영국 말을 들으면 뭐가 좀 떡이 좀 생기겠구나 하니까 방향을 틀은 것이죠. 2년 후에 일본이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운영호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운영호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조선을 겁박을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는데 사실 조선 고종 입장에서 보면은 야, 조약이 뭔데? 조약이 뭔지를 몰랐어요. 근데 왜 체결했냐? 청나라로부터 영국이 또 청나라 팔을 비틀어가지고 야, 저거 빨리 조약 체결하라 그래. 그래서 청나라는 일본이 그 너희들 침략을 하면 우리가 너희들 도와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 빨리 수교조약을 체결해 하고 공문을 보내. 이것도 다 영국이 뒤에서 공작을 한 거예요. 청나라로부터 이 외교문서를 받고 나서 야, 이거 그 수교 안 하면 큰일 나는구나 해가지고 맺은 게 강화도 조약이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게 된 과정도 보면은 일본을 그 조선으로 진출시켜서 러시아가 내려오는 것을 막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국 입장에서 보면은 어떻게든지 러시아가 바다로 내려와가지고 부동항을 얻어가지고 뭐 태평양으로 나와가지고 뭐 자기네들의 제권을 그 손상시키는 이런 일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어막아 놨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상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야, 너희들 조선이 종주국이 청나라라며 지금 조선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청나라 너희들이 좀 알아듣기 쉽게 좀 책 좀 써서 보내. 무슨 내용을 할까요? 러시아라는 놈은 저거 겁나는 놈들이야.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절대 수교하거나 러시아하고 협정을 맺거나 러시아하고 접촉을 하면 안 돼. 그 대신 중국, 일본, 영국, 미국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를 막아야 돼 라고 책을 써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써준 게 조선책략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은 뭐 이 청나라가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써서 줬다라고 학교에서는 가르쳐요. 그런데 이 조선책략이 뒤에 영국이 있다는 사실 이런 거는 안 가르쳐요.
몰라서 안 가르치는 건지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선 책략의 핵심 내용이 뭐냐? 중국과 손잡고 일본과 친하고 서양열강과 수교해서 러시아의 남진을 막아라. 러시아에. 근데 우리는 조선 지도부에서는 러시아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응? 그래도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영국이 야 이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조선하고 수교를 하자. 근데 우리가 직접 먼저 나서서 뭘 하려고 하면 러시아가 또 길길이 날릴 테니까 우리는 뒤로 숨고 미국 너 일로 와. 니네가 앞장서서 해. 네. 미국이 또 앞장섭니다. 그 당시에 영국이 뭐 힘 좀 쓰는 나라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슈펠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조선에 와가지고 야 우리 수교 좀 하자. 그러니까 뭐 수교가 뭔지도 모르고 뭐 또 뭐 미국에서 수교를 뭐를 보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시간만 끌고 차일피일 하니까 청나라로 가서 야 우리가 좀 수교할 수 있게 너희들이 좀 어떻게 좀 힘 좀 써봐. 영국이 뒤에서 또 청나라 팔을 비틀어 가지고 조약 맺어줘. 그래가지고 미국의 대표 슈펠트 제도 가고 조선 대표는 한 명도 없습니다. 중국 대표 이홍장하고 천진에 앉아가지고 협상을 해요. 협상을 해서 수교 조약을 만들어. 그것도 이제 영문으로 하나를 만들고 조선에 영어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한문으로 번역을 해서 두 개를 가지고 배를 타고 청나라 대표 마건충, 미국 대표 슈펠트가 군함을 타고 인천으로 와서 야 조선 대표 나와. 조선 대표가 나가가지고 이거 읽어봐. 이의 없지? 네, 이의 없습니다. 도장 찍어. 도장 찍은 게 조미 수호 통상조약이에요. 미국하고 수교를 하는데 조선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청나라 대표하고 미국 대표가 조약문을 만들어 가지고 사인을 한 것이 조미 수호 통상조약인데 우리 이런 거 잘 안 가르치죠. 창피해서 안 가르치는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미국하고 수교를 한 이후에 3주 후에 영국하고 미국이라는 말만 싹 바꿔가지고 조영수호 통상조약 내용 똑같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독일하고 조독 수호 통상조약 이렇게 맺어요. 이건 뭐냐? 다 영국이 뒤에서 배후 조정을 해서 만들어낸 일이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뭐냐? 영국의 핵심 전략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러시아가 한반도를 통해서 내려와 가지고 한반도 안에 있는 부동항을 얻어 가지고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함대가 태평양으로 나와서 제권을 위협하는 것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위해서 일본을 갖다가 끌어들였고 그게 이제 강화도 조약이고 이걸로도 안심이 안 되니까 미국을 앞세워 가지고 조미수 통상조약을 맺고 조영조약을 맺고 조독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을 개항시키는 모든 프로그램은 우리는 일본의 뭐 대륙 침략을 위한 첫 행보로 강화도 조약을 맺었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시는데 참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그거는 우리의 생각일 뿐이고요. 역사적 사실에 의하면은 영국의 세계 전략에 의한 러시아 포위망을 만들기 위한 글로벌 전략의 일환이었을 뿐이다. 그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가 참 영국을 비난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일본은 그러면 왜 비난을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좀 냉정하게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제 2권에 나와 있는 이 개항과 관련된 내용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3권에 들어가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개항을 하고 영국, 미국하고 수교를 하고 한 이유가 뭡니까? 러시아를 막기 위한 이 영국의 신무원료인데 그 영국의 신무원료가
조선의 이 조선 지도부의 이 이상한 행위로 인해서 완전히 헝클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일어나는 위기 상황, 이런 부분이 이제 제 3권의 주제인데 3권의 주제는 또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